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피쉬앤 칩스만 튀기던 요리사가 한국 된장찌개에 완전히 매료되어 인생을 바꾼 이야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히긴스, 평범한 영국 서민 가정에서 자란 30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 하나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생 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따뜻한 감동,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까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레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레어 히긴스는 영국 맨체스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클레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특히 요리에 재능이 있었던 클레어는 12살 때부터 가족 식사를 준비하곤 했어요. 클레어야, 너는 정말 요리에 소질이 있구나. 어머니는 늘 클레어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클레어가 만든 스콘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버터의 양과 반죽하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항상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냈거든요. 형 데이비드는 클레어가 만든 음식이 엄마 것보다 맛있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클레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공장에서 해고되면서 집안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클레어야. 네가 요리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 아버지의 죄송해하는 모습을 보며 클레어는 마음이 아팠어요. 클레어는 19살의 동네 펍 더 골던 라이언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점차 야채 다듬기와 간단한 조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펍의 주방장인 톰 아저씨는 험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 야채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톰 아저씨도 클레어의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는 다르구만. 정말 요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날 톰 아저씨가 클레어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 피쉬앤 칩스 한번 만들어봐. 내가 지켜볼 테니까. 클레어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반죽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기름 온도도 정확히 맞추고 튀기는 시간도 세심하게 조절했어요. 완성된 피쉬앤 칩스를 본 톰 아저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정말 완벽한데? 그날부터 클레어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로스트 비프 굽는 법, shepherd 파이 만드는 법, 스튜 끓이는 법까지. 전통 영국 요리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펍의 단골 손님들도 클레어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요즘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클레어가 만든 거 아니야? 3년이 지나자 클레어는 펍의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톰 아저씨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인정해준 것이었어요. 클레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요리만 반복하는 것이 지겹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다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클레어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요리, 새로운 맛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찾아보며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 이탈리아 요리의 풍미, 중국 요리의 다채로움까지. 그렇게 7년이 더 흘렀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29살이 되어 펍의 주방장이 되어 있었어요. 톰 아저씨가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제법 이름난 요리사가 되었죠. 하지만 클레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클레어, 너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왜 항상 아쉬운 표정을 하고 있니? 동료 셰프 마크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클레어의 대답에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땐 여행을 하거나 다른 요리를 배워보는 게 어때? 그러던 어느 날 맨체스터 시내의 한 식당이 하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식이라. 그게 뭔지 한번 봐야겠어. 클레어는 호기심에 그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솔 키천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20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마늘과 생강의 향이 베이스에 있으면서도 발효된 듯한 깊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인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클레어는 메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 갈비탕.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추천해 드릴까요? 사장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뭐가 맛있나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잠시 후 빨간 국물의 찌개가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클레어는 놀랐어요. 빨간 국물 안에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낯선 야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김치라는 거군요. 클레어가 중얼거리자 사장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네, 배추를 발효시킨 거예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클레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 발효된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그 맛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맵다고 느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유산균과 각종 향신료가 어우러진 맛이에요. 몸에도 좋고요. 그날 이후 클레어는 매주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 갈비탕, 잡채까지 하나씩 시도해보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사장 박민수 씨도 클레어의 열정을 알아보고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발효가 핵심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서두를 수 없는 맛이에요. 클레어는 신기했습니다. 영국 음식은 대부분 즉석에서 만드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럼 김치는 어떻게 만드나요? 클레어가 궁금해하자 민수 씨가 웃었어요. 그건 정말 복잡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보세요. 민수 씨는 클레어에게 간단한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클레어는 민수 씨가 알려준 대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맛이 영 이상했습니다. 뭔가 부족해. 김치도 영국 마트에서 파는 것이라 맛이 달랐고 고추장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역시 제대로 배우려면 다음 주에 한식당을 갔을 때 클레어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주방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한국 음식은 영국 음식과 많이 달라서. 그리고 저희는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 하지만 클레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민수 씨는 마음을 바꿨죠. 좋아요. 일주일만 시험 삼아 해보세요. 대신 급여는 못 드려요. 배우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클레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드디어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생긴 거였죠. 다음 날부터 클레어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펍에서 일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한식당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한국 요리를 배운다는 기대감으로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야채 다듬기와 설거지부터 말이죠. 한국식 야채 써는 방법이 영국과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파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야 해요. 너무 두껍게 자르면 맛이 안 나요. 민수 씨의 부인 연희 씨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특히 마늘 다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늘은 곱게 다져야 해요. 큼직하면 매운맛만 나고 단맛이 안 나거든요.
연희 씨는 칼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손가락을 베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설펐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였구나.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고르게 뿌려야 해요. 연희 씨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짜지고 적으면 잘 안 절여져요. 이게 김치 맛을 좌우하는 첫 단계예요.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지만 소금 양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4시간 후 배추가 절여지자 이제 씻는 작업이었어요. 찬물에 3번은 헹궈야 해요. 소금기를 다 빼야 하거든요. 클레어는 배추를 씻다가 손이 얼어버렸어요. 너무 차가워요. 그래야 아삭아삭한 김치가 돼요. 참아요. 연희 씨의 말에 클레어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양념 만들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젓, 새우젓, 배, 양파, 쪽파까지. 재료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어요. 각 재료의 비율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과해지고 적게 넣으면 밋밋해져요. 민수 씨는 모든 재료를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이 멸치젓이 감칠맛을 내는 비결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조심해야 해요. 클레어는 멸치젓 냄새를 맡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한 냄새였거든요. 이걸 넣어도 괜찮나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서 자연스러워요. 연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김치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버무려 보세요. 민수 씨가 손으로 양념을 배추에 발라가기 시작했어요. 클레어도 따라했지만 손이 매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장갑 끼면 안 돼요? 맨손으로 해야 정성이 들어가죠. 이것도 김치 맛의 비결이에요.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따가웠지만 클레어는 참았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구나. 배추잎 하나하나에 양념을 정성껏 발라가는 과정에서 클레어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치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소금이 덜 빠져서 너무 짰고 양념도 고르지 못했어요. 고춧가루도 덜 넣어서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몰라요. 연희 씨의 위로에 클레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된장찌개는 육수가 중요해요.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된장을 푸는 거예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고 적게 넣으면 밍밍해져요. 육수 만드는 과정부터 신기했어요.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빼고 써야 해요. 그래야 비린맛이 안 나죠. 민수 씨가 멸치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다시마는 물이 끓기 직전에 빼야 해요.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나거든요. 세심한 주의사항들이 많았어요. 클레어는 하나하나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육수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된장을 푸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체에 된장을 넣고 국자로 으깨면서 풀어야 해요. 그래야 덩어리가 안 생기죠. 클레어가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된장이 잘 안 풀어지고 덩어리가 계속 생겼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연희 씨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된장찌개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만들어야 맛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요. 그 말을 듣고 클레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클레어가 만든 김치를 맛볼 차례였어요. 발효가 어느 정도 된 김치를 한 입 먹어보니 이거 맛있는데요? 연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좀 김치 같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한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돌아가야 해요. 식당은 잠시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클레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멍해졌어요. 이제 막 한국 요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였죠.
사장님 언제쯤 돌아오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상태를 봐야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연희 씨도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클레어.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클레어는 아쉬웠지만 가족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는 떠나기 전에 클레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요리책과 고추장, 된장, 간장 등 기본 재료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에서도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세요. 한식당이 문을 닫고 나서 클레어는 다시 펍에서만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한국 요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민수 씨가 준 요리책을 보며 열심히 연구했죠.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사진만 보고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뭔가 계속 부족해. 클레어가 만든 김치찌개는 한식당에서 먹던 맛과 달랐어요. 김치도 영국 마트에서 파는 것이라 발효도가 다르고 돼지고기도 부위가 달라서 맛이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클레어의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상 위에 한국 요리책과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클레어야, 이게 다 뭐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엄마, 한국 요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것 배워서 뭐 하려고? 우리 전통 요리나 제대로 해. 어머니의 말에 클레어는 답답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고요. 그럼 우리 영국 음식은 맛없다는 거니? 네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음식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가족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형 데이비드도 클레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클레어, 네가 왜 그런 음식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오빠는 몰라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모르니까. 펍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클레어가 한국식 조리법을 시도해보려 하자 동료들이 반대했습니다. 클레어, 손님들이 이상하다고 할 텐데 왜 굳이 그런 걸 해? 우리는 영국 펍이야. 영국 음식을 해야지. 하지만 클레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깊은 맛을 한번 알아버린 이상 다른 요리는 시시해 보였거든요. 펍에서 매일 똑같은 피쉬앤칩스를 튀기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펍에 한국인 손님이 왔는데 클레어가 몰래 만든 김치볶음밥을 맛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는데요. 그 손님은 이수진이라는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클레어가 답하자 수진이는 더욱 놀랐어요. 정말요? 영국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만들다니 정말 신기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클레어는 민수 씨와 한식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한 열정과 더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도 함께요. 수진이는 클레어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제가 한국 요리 더 알려드릴까요? 사실 제가 요리를 좀 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클레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클레어와 수진이는 친구가 되었어요. 수진이는 클레어에게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어도 간단히 가르쳐 주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클레어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수진이가 클레어의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가 중요해요. 시큼하게 익은 김치를 써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수진이는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대한 한국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된장은 이 브랜드가 좋아요. 영국 아시안 마트에서 팔아요. 수진이는 클레어에게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들도 알려주었어요. 고춧가루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나아요. 마트에서 파는 건 너무 매워요. 함께 요리하면서 클레어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밥, 국, 반찬이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많은 거군요. 클레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각각의 반찬이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주죠. 김치는 비타민과 유산균, 나물은 식이섬유와 무기질. 수진이의 설명에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특별한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불고기 만들어 볼까요? 불고기는 클레어가 한식당에서 먹어봤던 음식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죠. 불고기는 고기를 재우는 게 중요해요. 수진이가 간장, 설탕, 배,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배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고기를 연하게 해주고 단맛도 내거든요. 클레어는 신기했어요. 과일을 고기 양념에 넣는다는 발상이 새로웠거든요. 소고기는 얇게 썰어야 해요.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잘 안 배어들어요. 수진이는 고기 써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클레어는 칼질이 서툴러서 고기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운 후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이제 구워볼까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고기를 올렸는데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클레어는 설레었어요. 완성된 불고기를 맛봤을 때 클레어는 감탄했어요. 이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였구나. 수진이가 만든 것과 한식당에서 먹던 맛이 비슷했어요. 연습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이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클레어 언니,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클레어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도 못하고 우리 할머니 댁에서 머물면서 요리를 배울 수 있어요. 수진이의 제안에 클레어는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영어도 조금 하셔서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도 외국 친구들과 교류하는 걸 좋아하세요. 게다가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환영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클레어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밤 클레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야 할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일단 여행 경비부터 만만치 않았고 가족들이 반대할 것도 뻔했습니다. 게다가 펍 일을 그만두면 생계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클레어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클레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께 한국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아버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정신 나갔나? 그 먼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클레어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차분히 설명하려 했어요. 아빠,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레어야, 이상한 생각 그만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하면 되잖아. 왜 굳이 위험한 모험을 해야 하냐?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 수진이 친구 할머니 댁에서 머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로 먹고 살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펍에서 주방장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도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없어요. 클레어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만드는 게 지겨워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깊이가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형 데이비드도 반대했어요. 클레어, 현실을 봐. 너 혼자 낯선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 언어도 모르는데 말이야. 게다가 그 나라 음식 배워서 여기서 뭘 하겠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국 음식이 요즘 인기라고 들었어요. 런던에도 한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클레어가 말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영국 사람이 한국 음식 한다고 누가 믿겠어? 온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클레어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클레어의 간절한 호소에도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간의 설득 끝에 클레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선 6개월만 가보는 것으로 타협을 제안한 거죠. 6개월만 다녀올게요. 그리고 정말 안 되면 돌아와서 다시 펍에서 일할게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펍 사장에게도 휴직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나 쉬겠다고? 그럼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리는 보장 못해. 사장의 말에 클레어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클레어는 결국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사직하겠습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어요. 클레어 미쳤어? 안정적인 일자리 버리고 뭘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클레어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털어야 했습니다. 항공료, 초기 생활비, 비상금까지 계산해보니 거의 모든 저축을 써야 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출발 일주일 전 수진이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할머니 댁은 서울 변두리에 있어요. 아파트는 좀 작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동네에서도 유명하세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클레어가 물어보자 수진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70세인데도 정정하시고 성격도 밝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영어는 얼마나 하세요?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해요. 젊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셔서 배우셨대요. 그리고 저도 통역 도와드릴게요. 수진이의 말에 클레어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클레어의 방에 들어왔어요. 정말 가야겠니?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클레어가 답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 비상금이야.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눈물이 났어요. 반대하면서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클레어를 껴안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몸 조심해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말에 클레어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형 데이비드도 마지막에는 응원해 주었어요. 내가 보기엔 미친 짓 같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면 조심해서 다녀와. 가족들의 걱정 어린 배웅을 받으며 클레어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클레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레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영국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을 들으며 정말 외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클레어 언니, 정말 왔네요. 수진이의 반가운 목소리에 클레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어요.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 전혀 다른 풍경, 낯선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클레어는 불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안내하는 대로 지하철을 탔는데 그것도 영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행동,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클레어는 서울의 첫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복잡하고 빠른 도시구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니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이의 할머니 댁은 30년 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곳이에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해요. 수진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클레어는 괜찮아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와 된장 냄새였습니다. 아, 이 냄새. 클레어는 반가웠어요. 한식당에서 맡던 그 냄새였거든요.
할머니, 클레어 언니 왔어요. 수진이가 소개하자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클레어를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 잘 왔어, 클레어야. 할머니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셨어요. 웰컴 투 코리어. I'm happy to meet you. 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에 클레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I'm very excited to learn Korean cooking. 첫 저녁 식사는 클레어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영국에서 맛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한국 집밥이구나. 클레어는 감탄했어요. 할머니의 김치는 한식당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났습니다. How do you make it so delicious? 클레어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Time and love, dear. 시간과 사랑이야. 할머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해. 수진이가 통역해주며 덧붙였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깊고 구수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This is amazing.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은 3년 된 걸 써요. 그리고 육수도 직접 우린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수진이가 통역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직접 만드세요.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다 수제로 만드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작아서 클레어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게다가 온돌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푹신한 침대가 그리웠어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클레어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힘들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셨어요. 클레어야, 따라와. 좋은 재료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지. 할머니를 따라 전통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클레어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은 클레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특히 생선 코너를 지날 때는 비린내 때문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뭘 사야 하는 거죠? 클레어가 어리둥절해하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음식은 재료부터가 중요해. 싱싱한 재료를 골라야 맛있는 음식이 나와. 할머니는 배추를 고르며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하얀 게 좋은 배추야. 할머니의 손길은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배추 하나를 고르는데도 여러 개를 만져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셨습니다. 클레어는 이런 세심함에 놀랐어요. 김치용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배추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시며 고르셨습니다. 이건 너무 크고 이건 잎이 시들었어. 이건 벌레 먹은 자리가 있네. 클레어가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김치는 배추가 생명이야. 좋은 배추로 만들어야 맛있는 김치가 나와. 할머니의 까다로운 기준에 클레어는 감탄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재료를 고른 적이 없었거든요. 고춧가루 가게에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춧가루가 있었거든요. 이건 김치용, 이건 찌개용, 이건 무침용, 이건 고기용. 할머니의 설명에 클레어는 혼란스러웠어요. 다 빨간색인데 뭐가 다른 거죠? 맵기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 김치용은 색깔이 예쁘고 덜 매워야 하고 찌개용은 좀 더 매워야 해. 할머니가 각각의 고춧가루를 조금씩 맛보여 주셨어요. 정말로 맛이 달랐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마늘과 생강 고르기도 학문이었어요. 마늘은 이렇게 단단하고 무거운 게 좋아. 생강은 껍질이 매끄럽고 향이 강한 걸로. 할머니는 마늘 한쪽 한쪽을 만져보시며 골라내셨어요. 오래된 마늘은 속이 마르거나 싹이 나 있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부터였어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고루 뿌려야 해.
너무 많이 하면 짜지고 적으면 잘 안 절여져. 할머니는 소금을 뿌리는 것도 정말 정교하게 하셨어요. 배추잎 한 장 한 장을 펼쳐가며 소금을 골고루 뿌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배추가 고르게 절여져. 덤벙덤벙하면 안 돼. 클레어도 따라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기도 하고 골고루 안 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김치가 망가져. 할머니의 조언에 클레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시도했어요. 4시간 후 배추가 절여지자 이제 씻는 작업이었어요. 찬물에 3번은 헹궈야 해. 소금기를 다 빼야 하거든. 클레어는 배추를 씻다가 손이 얼어버렸어요. 할머니 너무 차가워요. 그래야 아삭아삭한 김치가 돼.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배추가 물러져. 할머니는 겨울인데도 찬물로 배추를 씻고 계셨어요. 클레어는 추위를 참으며 따라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양념 만들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젓, 새우젓, 배, 양파, 쪽파, 무까지. 재료만 해도 15가지가 넘었어요. 각 재료의 비율이 중요해. 하나라도 잘못하면 맛이 이상해져. 할머니는 모든 재료를 정확히 계량하지 않고도 척척 넣으셨어요. 이 정도. 손의 감각으로 양을 조절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How do you know the exact amount? 클레어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50년 넘게 김치 담그니까 손이 다 기억해. 처음엔 너도 계량해서 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할머니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였어요. 이 멸치젓이 감칠맛을 내는 비결이야. 할머니가 멸치젓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조심해야 해. 클레어는 멸치젓 냄새를 맡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강한 냄새였거든요. 이걸 넣어도 괜찮나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서 자연스러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김치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우젓도 마찬가지였어요. 냄새는 강했지만 양념에 들어가니 감칠맛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비밀이구나. 클레어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버무려 보자. 할머니가 손으로 양념을 배추에 발라가기 시작했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클레어도 따라했지만 손이 매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장갑 끼면 안 돼요? 맨손으로 해야 정성이 들어가지. 이것도 김치 맛의 비결이야. 할머니의 말에 클레어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구나. 배추잎 하나하나에 양념을 정성껏 발라가는 과정에서 클레어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김치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소금이 덜 빠져서 너무 짰고 양념도 고르지 못했어요. 고춧가루도 덜 넣어서 색깔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좌절했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어릴 때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몰라. 할머니의 위로에 클레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도 실패하셨어요? 그럼 김치 담그는 게 쉬운 일이니? 몇 번이고 해봐야 늘어. 할머니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도 12살 때 처음 배웠는데 할머니가 야단을 얼마나 많이 치셨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니까 늘더라고. 할머니의 경험담에 클레어는 희망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된장찌개는 육수가 중요해.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된장을 푸는 거야.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고 적게 넣으면 밍밍해져. 육수 만드는 과정부터 신기했어요.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빼고 써야 해. 그래야 비린맛이 안 나지. 할머니가 멸치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클레어는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렇게 배를 갈라서 검은 내장을 빼내야 해. 할머니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셨어요.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깨끗한 육수가 나와. 클레어도 따라해보려 했지만 멸치가 너무 작아서 어려웠어요. 다시마는 물이 끓기 직전에 빼야 해.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나거든.
세심한 주의사항들이 많았어요. 클레어는 하나하나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육수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된장은 체에 넣고 국자로 으깨면서 풀어야 해. 그래야 덩어리가 안 생기지. 할머니가 시범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클레어가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된장이 잘 안 풀어지고 덩어리가 계속 생겼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안 돼. 할머니가 도와주며 말씀하셨어요. 된장찌개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만들어야 맛있어.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그 말을 듣고 클레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넣고 끓이니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클레어는 설레었습니다. 완성된 된장찌개를 맛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였구나. 할머니가 만든 것과 비슷한 맛이 났어요.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대단했습니다. 연습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수진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입원하게 되었고 클레어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된 상품명들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클레어는 불안했어요. 수진이는 학교 때문에 바빠서 자주 도와줄 수 없었고 할머니는 당분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윗집에 사는 이정훈이에요. 어느 날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훈 씨는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부가 걱정되어서 왔어요. 외국인분이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 뭐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훈 씨는 놀랍게도 영어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평소에 저희 가족을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김치도 자주 나눠주시고 제 어머니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훈 씨의 말에 클레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꼈어요. 할머니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클레어가 솔직히 털어놓자 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요리를 좀 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정훈 씨가 클레어의 요리 선생님이 되어 주었어요. 할머니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된장의 고소한 맛이 사라져요. 정훈 씨와 함께 요리하면서 클레어는 한국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한국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하나요? 클레어가 묻자 정훈 씨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많이 해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죠. 저도 어머니한테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정훈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요리할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프로그래밍 하다가 막히면 요리하러 와요. 머리도 식히고 밥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죠. 그의 말에 클레어는 재미있어 했어요. 요리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신과 비슷했거든요. 어느 날 정훈 씨가 특별한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만드신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클레어는 의외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요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요리도 훌륭하지만 요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정훈 씨의 갈비찜은 정말 특별했어요. 기본은 전통 방식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배나 사과 대신에 키위를 조금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정훈 씨의 팁에 클레어는 놀라워했어요. 정말이네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키위의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든다고 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정훈 씨는 요리할 때 과학적인 설명도 함께 해주었어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고기를 센 불에 먼저 구워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가 생기거든요. 할머니의 감각적인 요리법과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함께 요리하면서 클레어와 정훈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훈 씨는 클레어의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외국인이 이렇게 빨리 한국 요리를 배우다니. 정훈 씨 덕분이에요. 가르쳐주는 방법이 할머니와 달라서 이해하기 쉬워요. 클레어의 말에 정훈 씨는 웃었어요. 할머니는 경험으로 요리하시니까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편이라. 어느 날 정훈 씨가 클레어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걸 좋아해요. 각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함께 먹는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거군요. 클레어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마음도 나누는 거네요. 맞아요. 한국어로 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의미해요. 한국 생활 3개월째, 클레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요리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정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어느 날 정훈 씨가 물어봤어요. 클레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6개월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요리만 배우고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클레어의 대답에 정훈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따뜻해요. 정훈 씨와의 대화 중에 클레어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클레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클레어야, 아빠가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쳤어.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수술이 필요해. 클레어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다리 골절이야.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것 같아. 네가 와줘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즉시 돌아가야 해요. 클레어는 정훈 씨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정훈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이 우선이죠. 빨리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급히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서 만난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한국이 그렇게 좋았나? 아버지의 말에 클레어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몰랐어요. 아버지는 회복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릴 예정이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클레어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점도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뭘 배웠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클레어가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자 반응이 엇갈렸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맵지 않나? 냄새가 좀 이상한데? 색깔이 너무 빨갛네? 특히 김치는 대부분 사람이 어려워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야.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 친구 사라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냄새도 좀. 클레어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펍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피쉬앤칩스를 만드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다양하고 깊은 맛의 요리들과 비교되었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클레어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음식의 복잡하고 깊은 맛에 익숙해진 후라 영국 음식이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이 그리웠어요. 한국에 있는 정훈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괜찮으시고요? 정훈 씨의 관심 어린 메시지에 클레어는 위로받았어요. 아버지는 회복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리워요. 할머니도 퇴원하셔서 집에 계세요. 클레어 씨가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훈 씨의 메시지를 읽으며 클레어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정훈 씨는 클레어가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클레어가 김치찌개 사진을 보내자 색깔이 좀 연한데 김치를 더 볶았어야 해요 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리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날 펍 사장이 클레어에게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어? 요즘 인터내셔널 퓨전 요리가 인기라고 하던데.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한국 요리를 펍 메뉴에 넣을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클레어는 한국에서 배운 양념치킨 레시피를 응용해 보았어요. 영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줄이고 달콤한 맛을 강조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베이스로 한 양념이었어요. 시식해본 동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뭔가 중독성이 있어. 소스가 특별하네. 레시피 알려줘. 마크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어떻게 만든 거야? 클레어는 기뻤습니다. 한국 요리가 영국 사람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그날부터 코리안 스타일 치킨이 펍의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주문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고무된 클레어는 다른 한국 요리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불고기 버거는 불고기와 영국식 버거를 결합한 메뉴였어요. 김치볶음밥도 영국 사람들이 먹기 쉽게 매운맛을 조절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팬케이크는 정말 인기였어요. 파전을 응용한 것인데 해산물 대신 베이컨과 치즈를 넣어서 영국 사람들 취향에 맞췄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클레어,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동료 톰이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영국 사람들 취향을 잘 결합했네. 사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클레어는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정훈 씨와의 영상통화에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국에서 신선한 재료를 써야 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정훈 씨가 격려해 주었지만 클레어는 아쉬웠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 맛은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입맛에 맞춘 거라.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국 음식을 알리는 거니까. 3개월 후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내일에 집중해라. 아버지는 클레어의 성공을 보고 태도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처음에 말린 것.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클레어는 감동했어요.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훈 씨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클레어 씨가 보고 싶다고 하세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클레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한국이 그리워요. 하지만 클레어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막 영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다시 떠나야 할까요? 펍에서의 성공도 아까웠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훈 씨로부터 더욱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클레어 씨, 혹시 한국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해볼 생각 없어요? 제가 투자할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클레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인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외국인이 만드는 한국 요리라는 점이 오히려 특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어 씨의 실력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정훈 씨는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공간을 알아봤어요. 20석 정도 되는 아담한 곳인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외국인이 하는 한식당이라면 관심을 끌 것 같아요. 클레어는 꿈만 같았어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갖는 게 언젠가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니. 하지만 제가 경험도 없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업 쪽은 제가 맡고 클레어 씨는 요리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정훈 씨의 제안을 받고 클레어는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클레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번에는 응원할게. 아버지가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정훈이란 친구도 좋은 사람 같더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한국에서 만든 요리를 보니까 정말 실력이 늘었더구나. 형 데이비드도 응원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한국에서 배운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이번 기회도 잡아봐. 가족들의 지지에 클레어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펍 사장도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어요. 너 같은 인재를 놓치기 싫지만 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료들도 모두 클레어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정훈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안 감사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정훈 씨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정말요? 기뻐요. 한 달 후에 오시면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을게요. 한 달 후 클레어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것이었어요. 정훈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다시 만나니 정말 기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달 만에 본 정훈 씨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차분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클레어의 말에 정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클레어가 돌아왔네. 더 예뻐졌어. 할머니는 클레어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배울 거예요. 정훈 씨가 준비한 작은 레스토랑은 홍대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1층에 위치한 20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정말 레스토랑을 할 수 있을까요? 클레어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도 가끔 와서 조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레스토랑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메뉴 개발,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가 차근차근 도와주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정훈 씨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처리하면 금방 끝나요. 클레어는 한국의 행정 절차에 놀랐지만 정훈 씨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해결했습니다.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클레어는 전통 한식과 퓨전 요리를 적절히 섞은 메뉴를 구상했어요. 김치찌개는 기본이고 갈비찜도 넣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불고기 파스타는 어때요? 정훈 씨의 아이디어에 클레어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인들도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네요. 할머니도 조언해 주셨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렴. 메뉴 테스트를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수진이와 그녀의 친구들, 정훈 씨의 직장 동료들, 할머니의 이웃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와서 클레어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한국 요리는 처음 먹어봐요. 정훈 씨의 동료가 감탄했어요. 외국인이 만든 한식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맛이 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할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클레어가 정말 많이 늘었네. 이제 진짜 한국 맛을 내는구나. 할머니의 인정을 받은 클레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클레어의 김치찌개는 호평이었어요. 이거 정말 깊은 맛이 나는데요? 어떻게 외국인이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클레어는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김치를 충분히 볶아서 신맛을 날리고 돼지고기도 적당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CLAI 레이즈 키천으로 정했어요. 간단하지만 클레어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간판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써서 한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오픈 첫날에는 할머니와 수진이, 정훈 씨의 가족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긴장된다. 클레어가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정성껏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봐. 첫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어요. 메뉴를 보더니 외국인 요리사가 만드는 한식이라니 신기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정성껏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조리하는 내내 할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요리했어요. 음식을 내오자 커플이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뭔가 특별해요. 감사합니다. 클레어가 답하자 여자 손님이 물어봤어요. 정말 영국 분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클레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첫 손님의 호평에 클레어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훈 씨가 격려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클레어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에 영국인이 하는 한식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다더라는 소문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음식 사진들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어느 나라 분이세요?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라고 답하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영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맛있게 만드시네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클레어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웠거든요.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좋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나이 많은 손님은 외국인이 만든 한식은 가짜다라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한국 맛이 아니야. 뭔가 부족해. 그럴 때마다 클레어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혼자 오셔서 된장찌개를 주문하셨어요. 클레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멸치 육수부터 정성껏 우렸어요. 멸치 머리와 내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내고 다시마는 물이 끓기 직전에 건져냈습니다. 된장도 체에 넣고 곱게 풀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요.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넣고 끓이면서 간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 입 드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시는 것이었어요. 괜찮으세요?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야. 어떻게 외국인이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할아버지는 고향이 경상도였는데 클레어가 끓인 된장찌개가 어릴 적 어머니 손맛과 똑같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배웠거든요. 정성껏 만들면 마음이 전해진다고 하셨어요. 클레어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셨어요. 그래, 음식은 정성이야. 젊은 사람이 그걸 아는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오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와서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여기 오면 고향 생각이 나서 좋아. 할아버지의 말에 클레어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려오셨어요. 야,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 외국인이 만든다는데 믿기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이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한국 사람도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드는데. 할아버지들의 인정을 받은 클레어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이 많은 한국 분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레스토랑이 안정되어 가면서 클레어와 정훈 씨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매일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클레어의 열정과 성실함에 감동했고 클레어는 정훈 씨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어요. 클레어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물어봤어요.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가끔 외롭긴 하지만 행복해요. 특히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클레어의 대답에 정훈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정훈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정리를 마치고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클레어 씨는 정말 대단해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훈 씨의 말에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클레어는 할머니와 수진이 그리고 정훈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클레어의 비자 문제였습니다. 관광비자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었고 사업비자로 변경하기도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레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훈 씨도 고민이 많았어요. 비자 변경이 쉽지 않을 텐데. 변호사와 상담해 볼까요? 하지만 사업비자를 받으려면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될 텐데. 정훈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농담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클레어가 부끄러워하자 정훈 씨도 당황했어요. 며칠 뒤 정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클레어를 찾아왔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서였습니다. 클레어 씨, 저는 진심이에요.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클레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닌데. 사랑해요, 클레어. 함께하고 싶어요. 정훈 씨의 진지한 표정에 클레어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클레어도 정훈 씨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훈 씨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클레어는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결혼 제의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정말? 그 정훈이란 친구가?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어떤데? 어머니의 질문에 클레어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정훈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믿는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 데이비드도 조언해 주었어요. 클레어,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사람이 널 잘 대해준다면서?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 가족들의 지지에 클레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클레어는 결심을 굳혔어요. 정훈 씨를 만나내라고 답했습니다. 정훈 씨는 기뻐서 클레어를 껴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클레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클레어와 정훈 씨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하셔서 작은 한식당에서 치러졌어요. 영국에서 부모님과 형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가족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하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클레어의 아버지가 정훈 씨에게 정중히 인사하시자 정훈 씨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정훈 씨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으셨어요. 할머니는 클레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나무 주걱이었어요. 60년 넘게 사용하셔서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이 더욱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걸로 평생 맛있는 음식 만들어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렴. 할머니의 말씀에 클레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 온 지 2년,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클레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찜, 잡채까지.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가족들도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은 처음이야 라며 감탄했어요. 우리 클레어가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될 줄 몰랐어.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구나. 아버지도 딸의 성장에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클레어의 레스토랑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영국 여성이 운영하는 한식당이라는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해요. 클레어의 철학에 정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키우기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힘썼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의가 왔어요. 한국 요리에 반한 외국인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한국 음식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촬영 당일 클레어는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김치찌개를 맛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그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진솔한 이야기에 제작진들도 감동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레스토랑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도 맛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1년 후 클레어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우리한테 아기가? 정훈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네라며 기뻐하셨어요. 임신 중에도 클레어는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물론 정훈 씨와 새로 채용한 직원이 많이 도와주었지만요. 아기한테도 한국 음식 맛을 알려줘야지. 클레어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클레어는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피가 섞인 아이 정말 특별할 거야. 영국에서 온 조부모님들도 손자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클레어 잘했다. 준영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듣고 자랐어요. 클레어는 영어로, 정훈 씨는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나라 언어를 다 잘할 거예요. 할머니도 준영이를 무척 귀여워하셨어요. 준영이가 돌이 되던 해 클레어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 요리 레시피북을 출간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외국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국 요리라는 컨셉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레시피와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합쳐서 특별한 책을 만들고 싶어요. 클레어의 계획에 정훈 씨는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좋은 생각이야. 우리 음식이 세계로 퍼지는 거네라며 기뻐하셨어요. 책에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전통적인 방법과 클레어만의 팁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책 출간을 위해 클레어는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각 요리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정말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라며 실패했던 경험도 솔직히 적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영국에서도 주목받았어요. 한국 요리에 반해 인생을 바꾼 영국 여성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국의 한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How I Fell in Love with Korean Food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 기사를 본 영국 사람들이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했어요. 준영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는 귀여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만들어주세요 라며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레스토랑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끔 레스토랑에 오셔서 클레어의 요리를 드십니다. 우리 클레어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라며 흐뭇해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클레어는 정말 행복합니다. 후회한 적 없어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전혀요. 한국에 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그리고 제가 진정 좋아하는 일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클레어는 지금도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피쉬앤칩스만 튀기던 평범한 요리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죠. 한국 음식 하나에 반해 시작된 모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처럼 한국 요리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도요. 클레어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클레어의 성공을 본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씨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며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사랑에 빠진 영국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레어처럼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디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